고등학교를 자퇴한다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선호야.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 자신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학년 5반이 되는 손덕희라고 합니다. 65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파란만장했던 건 바로 제 외아들 선호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오늘은 그 선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선호는 어려서부터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어떻게 특별했냐고요? 다른 아이들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보통 남자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다니고 공 차고 친구들과 시끄럽게 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호는 달랐어요. 유치원에서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림책을 꺼내서 방 한구석에 앉아 읽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는지 물어보면 고개만 살짝 들어서 그림책 읽었다고 하고는 다시 책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선호가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남자아이가 그렇게 책만 보면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우리 아들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무렵 선호 아빠와 밤마다 상의했어요. 선호가 너무 책만 보는 것 같다고 다른 아이들처럼 좀 더 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선호 아빠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은 선호가 혼자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공놀이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선호는 꿈쩍도 안 하고 책만 보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친구들이 놀고 있으니까 나가서 같이 놀지 그러냐고 했더니 선호가 여기가 더 좋다면서 이 책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선호가 읽고 있던 책이 초등학교 저학년용 과학책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자아이가 그렇게 책만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태권도 학원에 보내기로 했답니다. 선호에게 엄마가 태권도 학원에 등록했으니까 내일부터 다녀야 한다고 했더니 선호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알겠다고 순순히 대답했어요. 싫다는 소리 한 번 안 했답니다. 첫날 태권도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혹시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우가 정말 모범적이라고 말은 많이 안 하지만 시키는 건 다 열심히 하고 예의도 바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 선호가 적응을 잘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태권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예체능도 하나씩은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선호에게 피아노 배워볼 생각 없는지 물어봤더니 선호가 피아노? 하고 신기하다는 듯이 물어보더라고요. 음악도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선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피아노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선생님이 선호의 손을 보시더니 손가락이 길어서 피아노 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호는 태권도 학원과 피아노 학원을 동시에 다니게 되었어요. 주 3회 태권도, 주 2회 피아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에게는 꽤 빡빡한 스케줄이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선호는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태권도 학원 갈 시간이 되면 조용히 도복을 챙겨 입고 피아노 학원 갈 시간이 되면 악보를 가방에 넣고 따라 나왔어요. 힘들지 않은지 물어보면 항상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피곤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학원에서 돌아와서 숙제하고 피아노 연습하고 그 다음에야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에 선호방을 들여다봤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졸고 있더라고요. 연습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찡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태권도랑 피아노 중에서 하나만 해도 된다고 했더니 선호가 태권도는 친구들이랑 놀아서 좋고 피아노는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짠하면서도 대견했어요. 우리 선호가 이렇게 의젓한 아이였구나 싶었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선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 국어와 수학은 항상 상위권이었어요. 첫 번째 학부모 상담 때 선생님이 선호가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수업 태도도 좋고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외였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말이 없는 아이인데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니 말이에요. 선호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이 노는지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특별히 많이 놀지는 않지만 두세 명 정도 친한 친구들이 있고 조용하지만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 선호가 사회성도 괜찮구나 싶었답니다. 피아노를 배운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피아노 학원에서 발표회를 한다고 했어요. 선호도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표회 나가는 것 어떤지 무서우면 안 나가도 된다고 했더니 선호가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까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발표회 당일 선호가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큰 무대에 혼자 올라가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호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안정을 찾더니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었어요. 연주가 끝나고 박수를 받으면서 인사하는 선호를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선호는 정말 모범적인 아이로 자랐어요.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태권도에서는 빨간띠까지 땄고 피아노도 꽤 수준 높은 곡들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선호가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숙제를 하다가도 갑자기 멈춰서 천장을 바라보고 피아노를 치다가도 갑자기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길 때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선호의 성격이 조금씩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는 하지만 집에 오면 더욱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 시간이 더 많아졌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선호가 갑자기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이제 다른 공부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선호가 말하는 다른 공부가 뭔지 몰랐어요. 학교 공부 말고 또 다른 공부가 있다는 게 신기했답니다. 그럼 피아노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피아노는 계속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는 재미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선호는 태권도를 그만두고 피아노만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그 대신 집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데 선호가 5학년이 되던 해에 정말 큰 일이 일어났어요. 선호 아빠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날이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병원에서 보호자인지 확인하면서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선호는 학교에 있었고 저는 혼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선호 아빠를 봤을 때 정말 그 순간은 지금도 생각하기 싫어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어요. 선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가 말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말했더니 선호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아마 실감이 안 났을 거예요. 3일간의 사투 끝에 선호 아빠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났어요. 장례식 날 선호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아빠 곁에 앉아있기만 했어요. 울어도 된다고 슬프면 울어도 된다고 했더니 선호가 그냥 끄덕이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가슴 아팠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쳤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호 교육은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하는 걱정들이 몰려왔어요. 다행히 들어놓았던 보험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넉넉하지도 않게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선호였어요. 아빠를 잃은 충격이 얼마나 클지, 혹시 성적이 떨어지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호는 오히려 전보다 더 조용하고 모범적이 되었어요. 집에서도 말수가 더 적어졌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아빠 생각 안 나는지 물어보면 생각난다면서도 엄마가 더 힘드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선호를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벌써 어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선호는 더욱 책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읽는 책들이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철학책, 역사책, 과학책. 중학생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들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책 읽어서 이해되는지 물어봤더니 재미있다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선호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자기가 읽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호는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선호를 데려다 주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즐겁게 다니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선호의 표정이 별로 기대에 차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알겠다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1학기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고 담임 선생님도 선호가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학교는 어떤지 물어보면 그냥 그렇다고 하고 친구들은 어떤지 물어봐도 그냥 그렇다고 했어요. 항상 그냥 그렇다는 대답뿐이었답니다. 그리고 9월 어느 날 선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한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선호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농담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면서 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아들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괴롭혔는지 물어봤더니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학교가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선호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장난치는 표정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 표정이었답니다. 그날 밤 선호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서 밤새 고민했어요. 이게 뭔 일인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학교 폭력이 있었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아니면 사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선호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물어봤어요. 어제 한 말이 진심이냐고요. 선호가 그렇다면서 정말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현실감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선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걱정만 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와 선호의 긴 여정.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단순한 사춘기 반항이 아니라 제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큰 결정이 될 줄은 말이에요. 선호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한 다음 날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호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지, 친구들이 괴롭혔거나 따돌린 적은 없는지 물어봤더니 선호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정말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자기를 좋아해주고 선생님들도 자기를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성적 때문에 그런 건지,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지 물어봤더니 성적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상위권 유지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선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이거 풀어라 하면 푸는데 그게 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할 시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면서도 더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건 대학교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기초를 배우는 거라고 했더니 선호가 자기는 지금 당장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검정고시를 보면 그게 가능할 것 같다면서요. 검정고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검정고시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생소한 제도였거든요.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선호가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과 똑같은 자격을 주는 시험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다면서요. 선호가 이미 다 조사해 놓은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말이에요. 언제 시험을 보는지 물어봤더니 1년에 2번 본다고 하더라고요. 4월하고 8월에. 자기는 내년 4월에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학교를 그만두고 그 길로 가겠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선호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선호 아빠 사진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우리 선호가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다고요. 아빠가 있었다면 아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남자끼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선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직 안 자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그렇다고 했더니 선호도 잠이 안 온다면서 엄마가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호가 제 옆에 앉더니 자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건 너무 큰 결정이니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선호가 자기가 만약에 지금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게 더 후회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선호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장난이나 변덕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 선호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호가 집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선호가 그런 말을 했다니 전혀 예상 못한 일이라면서 선호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호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지 물어봤더니 전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성숙하고 차분하고 성적도 상위권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선호와 한번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렸더니 물론이라면서 내일 선호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 선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선생님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지 물어봤더니 선생님도 자기를 말리셨는데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렸더니 마지막에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린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가 따로 있다고 했다면서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너무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하는 거라서 자기가 궁금한 걸 자유롭게 탐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선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워낙 독서를 좋아하고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3주 동안 정말 고민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선호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집에 오면 검정고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설득해 봤어요.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하는 게 좋지 않을지, 대학 갈 때도 내신이 중요하다고 들었다고 했더니 선호가 검정고시로도 대학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래도 친구들과의 추억도 중요하지 않냐고, 고등학교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했더니 선호가 자기는 지금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뭔가 따로 노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심사가 너무 달라서 그렇다면서요. 그런 대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선호가 정말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아이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선호와 마지막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 테니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선호가 확신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할 수 있겠는지 물어봤더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강의도 있고 책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럼 엄마가 허락해 줄 테니까 약속하라고 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하라고요. 그 순간 선호의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감사하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호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에 자퇴를 하게 되었답니다. 자퇴를 한 다음 날부터 선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집에서 게을러지지 않을까? 친구들과 떨어져서 외로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호는 오히려 전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매일 공부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 정리도 꼼꼼히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은지 물어봤더니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즐거워 보였거든요. 자퇴하고 1년 후 선호가 처음으로 검정고시에 응시했어요. 시험 전날 밤에 선호가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엄마는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어요. 시험 당일 시험장에 데려다 주면서 정말 떨렸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선호가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나온 선호의 표정은 의외로 밝았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면서 잘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과 발표일.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선호는 의외로 침착했지만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아침에 인터넷으로 결과를 확인하는데 선호가 합격했다고 소리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선호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정말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축하한다고 엄마가 너를 믿길 잘했다고 말해줬더니 선호도 정말 기뻐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아이의 선택을 믿어주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나서 선호는 군대를 먼저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뭔가 하고 싶은 거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냥 책 많이 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가면 마음대로 책 읽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선호는 입대 전까지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하루에 책 한 권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입대하는 날 훈련소에 데려다 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진짜 혼자 다 해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더니 선호가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오는 선호의 편지들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군대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다고 편지에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선임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가끔 전화를 할 때도 목소리가 훨씬 밝았어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군 생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선호를 보니까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키도 더 컸고 어깨도 넓어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훨씬 자신감 넘쳤어요.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다고 했더니 선호가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역하고 며칠 지나서 선호가 또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또 갑작스러운 선언이었어요. 이번에는 미국이라니요. 미국은 너무 멀지 않냐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선호가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호가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 미국에서 군대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 그러면서 잘하면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또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마쳤는데 또 군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시스템이 다르다면서 군 복무를 하면서도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전역 후에는 학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그런 것까지 다 알아봤는지 말이에요. 그동안 조금씩 모아놓았던 돈 500만 원을 선호에게 주었어요. 미국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선호가 한다면 하는 성격이니까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고 살라는 마음도 들었어요. 걱정 말라고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선호가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 집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그동안은 선호가 있어서 집에 생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너무 적적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우리 아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선호의 전화를 들으면 안심이 되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영어도 점점 늘고 있고 미국 사람들도 생각보다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선호가 또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왔어요. 미국에서 군대에 입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 복무를 하면서 동시에 대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다면서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 먼 미국에서 또 군대를 간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선호는 미국에서도 군 생활을 잘했어요. 성실하게 생활하니까 상관들이 선호를 좋아했고 특히 한 상사가 선호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추천서를 써주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대학교 들어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선호가 미국 대학교에 들어갔다니요. 정말이냐고 어떤 대학교냐고 물어봤더니 꽤 좋은 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학금도 받아서 학비 걱정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이 혼자서 그 모든 걸 해냈다니 말이에요. 선호는 대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정말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고 거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선호는 대학원에도 진학했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받아서 말이에요.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기로 했다고 졸업하면 회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계사.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호가 회계사가 된다니 꿈만 같았답니다. 선호가 미국에 간 지 6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한국에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겠다고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선호를 기다리면서 정말 떨렸어요. 6년 만에 보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호가 나타났을 때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떠날 때는 앳된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6년 만에 다시 만났답니다. 집에 와서 선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회계사 자격증을 받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이제 매달 2,000불씩 보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했더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제 자기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대견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나 싶었답니다. 며칠 지나고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꼭 미국에 가서 살아야 하는지,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 안 되는지 말이에요. 선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는 미국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애초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안 맞아서 나온 아이니까 미국에서 더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렇게 선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매주 전화를 걸어와요. 시차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나 늦은 밤에 전화가 오지만 선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잘 지내고 있다고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직장도 잘 잡았으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때가 되면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선호가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정말 다 자기가 알아서 해냈어요. 고등학교 자퇴도 검정고시도 군대도 미국 유학도 취업도. 제가 걱정만 했지 실제로는 선호가 다 해낸 거예요. 그래서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아들, 엄마는 네가 얼마나 잘할지 믿는다고 네가 알아서 잘하라고 말해줬어요. 그냥 믿어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선호는 평범한 게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나 봐요. 어려서부터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아이였던 거죠. 요즘은 선호가 전화할 때마다 고생 많으셨다고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해줘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선호야, 엄마는 네가 어디에 있든 항상 응원하고 있어. 네가 선택한 길이 맞는 길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여기서 네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길을 걸어가렴. 그리고 언젠가 네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 엄마도 꼭 초대해줘. 그때는 내가 미국까지 가서 우리 아들 결혼식을 볼 테니까. 근데 언제 그 소식을 줄런지 내일 모레면 걔도 40이에요. 사랑해, 선호야.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아.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